네, 천자봉 플러스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낙찰을 하고 난 후에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마음고생이 좀 심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겁니다. 경매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 이 명도 공부를 좀 등하시게 하시더라고요. 명도는 물건을 반출하고 상대방을 밖으로 태그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대부분 그분들과 합의를 하여 이사비를 주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매 명도 백문백답 책에도 천자봉은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좋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할 때는 우리 낙찰자 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이 심하더라,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보았고 또 실무에서도 또 느꼈습니다. 또 집행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어떤 아는 회원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분이 인도 명령 집행 신청을 했는데 1박 2일 이틀을 해야 된다 합니다. 물론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것도 잘 이야기를 해서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서로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합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방법은 말을 잘한다. 그분들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내가 눈물을 보이고 그런 너무 모순적인 이야기는 제가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순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선생님 눈물 보이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협상을 잘하려면은 명도 흐름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들은 다른 사람들 다 이야기를 듣고 나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명도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합의한다. 그 개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합의금을 어느 쪽으로 할까? 이런 가드라인을 선생님 가지고 있지만 저분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라도 충분한 비용을 받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도에 대한 흐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집행하구나. 만약에 상대방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여기 있는 물건은 어디에 보관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나는 강제 집행을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조금 대화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안 되겠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모르고 있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말씀하시는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지 않을까. 따라가다 보면은 좀 마음고생도 심해지고 또 가다 이사비를 요구한다. 때문에 다시 집행을 신청한다. 또 집행 신청하니까 또 집행 비용도 또 만만치 않고 또 그것이 내 마음대로 빨빨 되지도 않고 일이 많다 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고 또 창고 들어간 물건을 또 언제 매각할지 그래서 산 넘어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 책에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생초보도 상가 토지 명도할 수 있다. 아니 상가 토지 명도할 수 있으면은 아파트 빌라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물건을, 저 집을 명도해야 된다, 저 공장을 명도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먼저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무섭게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은 똑같아요. 저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저 짐이 어떤 식으로 보관할까, 그리고 저 짐은 어떤 짐일까. 예를 들자면은 살아있는 생물일까, 그러면은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그야말로 조금 상하는 음식이 있는 걸까, 동물일까, 뭐 굉장히 큰 무거운 기계 같은 물건일까, 막 이런 식으로 저 안에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저 물건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지, 그래 창고에 보관할까, 현장에 보관할까. 그렇지 않으면 저 안에 있는 저 물건이 리스 물건, 렌탈 물건인 것을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리스와 렌탈이 된다면은 그렇지, 리스 렌탈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는 강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물건을 빨리 가져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명도 처분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물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보관도 할 수 있는 방법, 리스와 렌탈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매각한다. 그리고 매각된 그 대금을 내가 들어갔던 집행 비용하고 어떻게 상계시킨다. 만약에 이 집행 비용이 제가 많이 받지를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집행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 물건을 매각하니까 비용이 좀 작았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내 집행 비용을 받아낼까, 집행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 보면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협상이 조금 본인에게, 낙찰자에게 조금 유리하게끔 조금 되지 않을까. 왜? 낙찰자가 이렇게 했을 때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항상 큰 소리 치는 것은 자기의 몸집을 보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물건이 잘못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여기 있는 물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압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 있는 횟집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고기, 생물, 이것을 명도하다 보면은 고기가 다 죽으면은 제가 손해배상 소송합니다. 여기 있는 이 물건은 조금 유리로 된 조각품이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제가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찢어진다든지 창고를 보관했을 때 그림 종이가 색깔이 변했을 때는 당신들 손해배상 다 청구할 거야. 뭔가 모르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물건을 손을 안 대고 그 자리에 놔주고 경매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이거를 매각을 못할 경우에는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 경매 명도 백문백답 책을 보시면은 현장 보관, 리스, 렌탈, 매각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낙찰을 받는다든지, 또는 건물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본의 아니게 명도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고 난 후에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지? 나중에 채무자가 나타나서 이 물건에 대해서 내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바로 다음 강의 시간에
명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명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258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넘칠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민사집행법 258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